안녕하세요, 볼리TV 성욱입니다. 정말 아시안컵 한국 보는 줄 알았어요. 잉글랜드가 94분간 진 경기를, 사실상 진 경기를 기어이 정말 뒤집으면서 기사회생했습니다. 와, 진짜 사실 경기를 보면 슬로바키아가 올라가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정당할 수 있는 그런 경기 내용이었는데, 하지만 뭐 축구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잉글랜드였고요. 90분 지나고 4분 만에 골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렇게 동점 만들고 연장에 돌입을 해서 연장전에서 마침내 역전승을 거둔 잉글랜드였습니다. 이 시합이 여러모로 지난 아시안컵에서 우리 클린스만호의 호주전하고 상당히 비슷했습니다. 아시안컵 한국 경기 보는 줄 알았다는 느낌이 아마 많은 분들 굉장히 공감을 하실 것 같아요. 일단 진짜 경기 답답했고요. 감독이 뭘 하려는 건지 뭐 알 수 없는, 이게 뭐 하는 거지? 막판에 왜 이렇게 교체 안 하는 거지? 전술적으로도 매번 조별리그부터 계속 부진했다고 욕먹고, 또 그 이유가 분명히 타당한데도 불구하고 정말 고집스럽게 변화주지 않고, 그러면서 똑같이 또 굉장히 답답한 경기를 반복을 했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부분 우리도 그랬잖아요. 그 당시에 조별리그 때부터 약체 만나가도 고전하고 뭐 말레이시아하고 비기고 막 올라가면서. 그런데 아무튼 그때 기록도 좀 상당히 비슷한 게, 당시에 우리 대표팀의 전반전 그 하프타임 기록입니다. 점유율은 우리가 7대3으로 앞섰죠. 그런데 슈팅 수가 0대6이었어요. 우리 슈팅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유효 슈팅 숫자가 0대2. 그리고 무엇보다 스코어가 0대1로 뒤진 상태.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날 잉글랜드도 그랬는데요. 전반전 점유율이 무려 77대23으로 앞섰습니다. 그런데 유효 슈팅이 단 한 개도 없었어요. 0대1로 뒤진 채 전반전을 마치는 것도 똑같고. 그리고 또 의사했던 건 이제 승부가 뒤집어지는 과정이었는데요. 당시 우리가 이제 후반 추가 시간 4분에 손흥민 선수가 페널티킥을 얻어냈고, 요거를 황희찬 선수가 성공을 시키면서 연장전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잉글랜드도 후반 추가 시간 4분에 주드 벨링엄의, 와, 진짜 이거는 정말 역사에 길이 남을 골입니다. 잉글랜드가 이번 대회에서 몇 위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일단 극적인 골이었던 데다가 너무도 예술적으로, 기술적으로 완벽한 골이었기 때문에, 아무튼 아크로바틱했던 환상적인 벨링엄의 발리슛으로 1대1 동점을 94분 40초에 만들었어요. 추가 시간 이거 5분이라고 쳐야 되는, 공식 기록으로는 추가 시간 5분으로 기록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추가 시간 6분이 주어졌는데 요게 골이 나온 게 4분 40초였으니까 진짜 극적이었던 거죠. 그렇게 해서 연장에 돌입을 했고, 우리는 그때 이제 연장전에서 다들 기억하시는 손흥민 선수가 역대급 프리킥으로 기어의 2대1 역전승을 이끌어냈고, 이번에는 그 잉글랜드 같은 경우는 해리 케인이 아이반 토니의 패스를 헤더로 넣어서 역전을 시켰죠. 그러면서 슬로바키아를 제끼고 유로 2024 8강에 올라갔습니다. 이제 스위스하고 경기를 하게 되는데, 아무튼 유로 리뷰인데 앞에 굳이 이런 얘기를 제가 하면서 시작을 하는 거는, 당시 우리가 이제 클린스만 감독 보면서 굉장히 답답함을 많이 느끼지 않았습니까? 잉글랜드 팬들이 사우스게이트 홀을 보면서 지금 그런 느낌을 받지 않을까 싶어서 직접적인 비교를 해봤고요. 아무튼 승부만 놓고 보면 진짜 대단한 명승부였고, 극장 경기였고, 그러는데 사실 틀린 말은 아니죠. 정말 극장 골이 나왔고 정말 대단히 멋지게 마무리됐으니까. 근데 솔직히 경기를 진짜 너무 못해가지고, 어떻게 요 멤버로 요런 축구밖에 못하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못해가지고 막판까지 몰렸었기 때문에, 요거를 명승부, 극장 경기라는 말 표현하기가 싫은 거죠. 그 표현에 정말 잉글랜드가 이날 보여줬던 답답한 경기력이 다 감춰지면 안 되니까, 교체 카드를 많이 아껴놓는데 결국 교체로 들어간 선수들이 다 제 몫을 하면서 동점골 과정, 또 역전골 과정에서 기여를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용병술도 적중을 한 건 맞는데, 아무튼 선발 라인업 구성이나 아니면 교체 타이밍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잉글랜드가 이번 대회 명실상부한 우승 후보잖아요. 제가 중계 때 슈퍼컴퓨터 얘기도 했습니다만, 아무튼 슈퍼컴퓨터가 아직도 조별리그 그런 지표들이 다 입력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승 후보 1순위를 꼽고 있는, 그 정도로 라인업이 좋은 그런 팀인데, 일단 단순히 공격에 나선 그 대표적인 선수 3명만 봐도, 해리 케인, 지난 시즌 독일 분데스리가 득점왕이죠. 그 유럽 골든슈 받았었고, 유럽 선수 중에 가장 골을 많이 넣어가지고 유럽 빅리그 선수들 중에서. 그리고 주드 벨링엄, UEFA 챔피언스리그 레알 마드리드 우승했고, 또 스페인 가자마자 라리가 올해의 선수상 받게 됐고, 그리고 필 포든 프리미어리그 우승했고 프리미어리그 올해의 선수상 받았고, 요런 정말
각 리그 최고의 선수들이 공교롭게도 잉글랜드 국적 선수들이었기 때문에 대표팀에서 만났잖아요. 진짜 돈 많은 클럽들이 돈 주고 한데 모으려고 해도 모으기 힘든 그런 조합인데 그 세 선수 그리고 사카까지 하면 뭐 4명 이렇게 최전방에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별리그 3경기에서 2골밖에 못 넣고 왔습니다. 게다가 이 경기에서는 아예 하프타임만이 아닙니다. 예, 후반전에도 90분이 다 지날 때까지 이 94분에 나왔던 저 벨링엄의 그 극장 발리슛 저게 첫 유효슈팅이었어요. 그 94분 동안 95분 동안 유효슈팅이 단 한 개도 없는 그런 경기를 했다는 게 참 이게 승리에 가려지기에는 굉장히 문제가 많은 팀이라는 거. 예. 그 조별리그 때부터 지적됐던 그 느슨한 어떤 조직 그리고 주요 선수의 동선이 겹치는 문제. 또 전문 왼발잡이 수비수가 없음으로 인해 가지고 생기는 왼쪽 수비 라인의 어떤 그 상대 공간 침투에서 들어오는 선수에 대한 어떤 제어의 어려움 이런 것들이 전혀 개선이 되질 않은 상태로 이번 경기를 또 했습니다. 슬로바키아 같은 경우에는 4-3-3 포맷으로 상당히 짜임새 있게 이번 대회 계속 치르고 있고 그리고 공격적으로 그러니까 상대 진영에서 상당히 적극적인 압박을 펼쳐서 그 위치에서 볼을 탈출해가지고 공격을 많이 진행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비도 없었고 오히려 그런 노출된 전술을 전혀 개선을 안 했기 때문에 슬로바키아가 상당히 쉽게 어떻게 보면 전반전을 주도를 했는데 그런 문제점들이 개선되지 않은 상태로 참 답답한 경기를 진행을 했으니까 이게 극장골 뭐 이렇게 좀 가려지기에는 잉글랜드 팬들도 답답함이 많이 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거죠. 고정된 선발 라인업이 좀 부진하다는 지적도 계속 좀 나왔었는데 물론 과거에 그 켈빈 필립스, 그러니까 데클런 라이스하고 켈빈 필립스가 둘이 굉장히 호흡을 잘 맞추면서 잉글랜드 중원 뭐 유로, 뭐 월드컵 상당히 많이 이끌어왔잖아요. 근데 켈빈 필립스가 그 맨시티 이적 이후에 망했죠. 그러면서 지금 대표팀에 아예 그 오지를 못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 자리에 대한 고민이 계속 이번 대회 그 사우스게이트 감독이 있습니다. 일단 이번 대 출발할 때는 리버풀의 알렉산더 아놀드를 그 자리에 투입을 해가지고 좀 했었는데 1, 2차전 때는 성과가 좋지 않아서 지난 경기 때는 이제 갤러거 선수, 첼시의 코너 갤러거 선수를 투입을 했었는데 요것도 썩 좋지 않아가지고 후반전에 그 코비 마이노 선수를 넣었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때. 근데 마이노 선수 들어가서 괜찮았어요. 그래가지고 이번 경기에서는 마이노 선수를 선발로도 넣었습니다. 근데 요거 하나만 딱 바꿨고요. 나머지 포지는 뭐 다 똑같게 냈기 때문에 상대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고맙지 않았을까, 반갑지 않았을까. 아무튼 엄청난 극장 경기를 하면서 대역전승 거두면서 8강에 오르게 했지만 이런 그 좌우 비대칭의 왼쪽 라인 불안하고 중앙에서는 그 라이스가 고립되면은 답 없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 이러한 어떤 경기력 이게 개선이 안 된다면 이번 대회 8강 상대가 지금 스위스인데 폼이 정말 좋거든요. 이탈리아 완전히 깨 부수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굉장히 엄청 그 어려운 경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케이하고 벨링엄이 지금 한 골씩 넣어가지고 뭐 2대1 역전승을 거두긴 했습니다만 이선 공격 자원들의 영역 배분이나 콤비네이션 부재 같은 문제 역시 잉글랜드가 아직 해소가 안 됐기 때문에 그나마 용병수 같은 경우에는 좀 어쨌든 결과론적으로 칭찬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그 동점골 극적인 동점골 넣는 상황에서 그 토니가 어쨌든 그 움직여주는 과정에서 분명히 그 공간을 만들어낸 것도 있고 그리고 연장전 시작하자마자 나왔던 그 역전골 상황에서는 그 세 명이 교체로 들어가서 콜파머 또 에제 또 토니 요 세 명이 이렇게 띡띡띡 연결해가지고 케인의 역전골을 만들어줬잖아요. 그런 점에서는 뭐 타이밍이나 이런 부분도 아쉬움이 있지만 어쨌든 사우스게이트 감독이 선수들을 적재적소에 기용을 한 셈이 됐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들은 뭐 개척하죠. 하지만 근본적으로 전술적인 부분에 대한 문제가 여전히 지적이 되고 있고 잉글랜드가 그 보시다시피 기본적으로는 4-2-3-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선발 라인업을 짭니다. 온더볼 상황에서 양쪽 풀백들하고 그 윙어들이 그 움직임에 조금 차이가 발생을 하면서 양쪽에 실제로는 3-4-3 내지는 3-4-2-1에 가까운 이런 형태로 공격을 그 펼쳐 나가요. 왼쪽 풀백 트리피어가 그 오른발잡이, 그러니까 이 부분도 많이 지적봤습니다. 루크쇼 한 명만 왼발잡이 그 풀백을 뽑았는데 이 친구가 지금 전혀 경기를 뛸 수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 오른발잡이 원래 오른쪽 풀백을 주로 보는 트리피어 선수가 왼쪽에 와서 계속 뛰고 있는데 지금 전술적으로 이 친구를 윙어처럼 많이 끌어올려서 경기를 하는데 이게
정발 좀 풀백이 아니잖아요. 반대발 풀백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안쪽으로 들어오는 움직임을 좀 많이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고, 또 그 앞에 서고 있는 포든하고의 어떤 좀, 네. 사마띠 아니하는 문제, 그런 부분도 분명히 존재하고. 아무튼, 왼쪽은 트리피어가 이렇게 올라가서 움직이는데, 오른쪽은 카일 워커가 상대적으로 수비를 지키는 움직임을 합니다. 물론 후반전에 골이 필요한 상황에서 특히 카일 워커 엄청 많이 올라왔습니다만, 이렇게, 그래서 기본적으로 트리피어 워커가 양쪽에 있고 게이하고 스톤스가 중앙에 있는 이런 포백이지만 약간 변형 스리백 비슷하게 이런 식으로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그 윙어인 사카 선수는 상대적으로 측면에 많이 좀 머물면서 왼쪽에 트리피어가 하는 것처럼 오른쪽에서 상당히 전진된 그런 역할을 좀 하고요. 이렇게 돼서 게히, 스톤스, 워커의 3백 그리고 그 앞쪽에 트리피어, 라이스, 마이누, 사카 이렇게 3, 4 형태 그리고 그 위에 포든이 왼쪽 윙어지만 안쪽으로 많이 들어오고 트리피어한테 사이드를 내주면서 해리케인 뒤에서 이제 포든하고 벨링엄이 서는 이런 구도로 공격할 때 언더볼 상황에서는 많이 진행이 되는데 요게 지금 보시다시피 데클란 라이스하고 호비 마이누가 중앙에서 이걸 중심을 딱 잡아주면서 이제 가는 전술적인 어떤 쫀쫀함이라고 해야 될까요? 조직적인 그런 그 구축이 잘 돼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있다 보니까 상당히 특히 이제 공격에서 상대한테 탈출을 당하고 그 바로 압박이 들어가는 과정에서의 아쉬움이라던가 아니면 수비에서 공격으로 올라오는 과정에서 중원이 장악을 당했을 때 상대가 미드필더 쪽에 숫자를 많이 두면서 이때 이걸 푸는 방식에 있어서 아직까지 좀 그렇게 원활한 해법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그 잉글랜드에게는 굉장히 큰 걸림돌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매번 보면 이번 조별리그 3경기에서 상대 박스 안에서의 볼터치가 상당히 적습니다. 파이널 서드에서의 볼터치도 전체 참가팀들 가운데 중위권 수준밖에 되질 않기 때문에 그게 바로 그런 어떤 전술적인 그 비대칭성에서 오는 그리고 심지어 거기다가 앞에 있는 뭐 포든이나 벨링엄이나 사카나 케인한테는 상당히 이게 무슨 약속된 플레이가 없나 싶을 정도의 자율성을 부여를 하면서 이게 막 좀 뭐랄까요 간격이 어그러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게 좀 해결이 되질 않고 있는 상황에서 벨링엄의 정말 완전한 그 개인 기량에 의한 골이죠. 그리고 케인이 넣는 골, 케인의 골은 뭐 팀골처럼 나오는지 어쨌든 연장전이었고 굉장히 좀 극단적인 체력 상태에서 양팀 모두 좀 그런 찬스가 사실 그 정상적인 체력 상태는 안 나왔을 거예요. 완전히 놓쳤잖아요. 그 박스 안에서 그 케인의 움직임을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잉글랜드가 실질적인 어떤 경기력을 끌어올리는 데 있어서 아직도 좀 아쉬움이 많이 있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준 그런 경기였기 때문에 점유율만 높아지고 이런 결정적인 상황을 만들지 못하고 정말 95분까지 94분 40초까지도 유유슈팅이 없이 그냥 경기가 끝날 뻔했던 이런 걸 했기 때문에 우승 후보라는 그 이름에 걸맞지 않은 그런 경기를 좀 했다는 거 그리고 여전히 사우스게이트 감독 경기 끝나고 나서도 상당히 좀 우리의 그 아시안컵의 클린스만 감독을 떠올리게 하는 굉장히 당당함 뭐 그런 인터뷰를 봐도 큰 변화를 주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근데 일단 게히 선수는 옐로 카드가 누적이 됐기 때문에 못 나오게 됐고요. 8강전은. 그래서 그 수비 정도에는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나머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벤치에서 들어와서 좋은 모습 보여줬던 뭐 콜파머라던가 에제도 뭐 괜찮았고요. 아이반 토니도 괜찮았고요. 이런 선수를 스위스전 때 과연 스위스가 지금 슬로바키아보다 조직력이 더 좋으면 좋았지 나쁜 팀은 아닌데 그런 변화가 필요한 상황인데 그거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또 이어질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참 그 흔히 우리가 농담에서 유관력이라고 하잖아요. 우승할 줄 아는 능력. 벨링엄이 그게 있는 게 아닌가. 케인이 주장 한 장 달고도 팀이 저렇게 막 뭐 쳐맞고 뭐 유슈팅 없이 경기 끝날 뻔하고 이랬는데 결국에는 레알 마드리드에서 가자마자 챔피언스리그 먹은 벨링엄, 벨링엄의 저 한 방으로 기사회생하고 연장 가서 이제 승리를 했기 때문에 잉글랜드가 이번 때 벨링엄 빨 좀 봤나?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그런 경기였던 것 같고요. 아무튼 참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 멋진 아주 멋지게 잉글랜드 팬들 입장에서 보면 특히나 멋진 마무리였던 대단한 극장 경기였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슬로바키아가 정말 잘했는데 경기 끝나고 그 슬로바키아의 주장인 슈크니아르 선수가 막 울더라고요.
많이 짠하던데 그 눈물을 흘릴 만한 자격이 있는 경기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맞지 않아가지고 탈락을 했지만 아무튼 슬로바키아 좋은 모습 보여줬고 또 앞으로 다음 월드컵이나 다른 대회에서 또 좋은 활약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잉글랜드가 8강 올라서 스위스를 만나게 됐다는 소식 전해드렸고요. 뿅!